자, 뉴스탑10이 세 번째로 준비한 소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결의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안이 결정이 됐는데요. 자, 일단 북한 지도부 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조항은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해외여행 금지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했을 때 영향은 그거였죠. 김정은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갈 수가 없게 된다. 또는 고려항공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고려항공 여객기 자체가 압류될 것이다. 뭐 이랬던 조항들은 일단 삭제가 됐습니다. 자, 아니, 고려항공은 그대로 포함이 됐군요. 첫 번째 네. 자산 동결 저 부분이 말이죠. 과거에 저게 굉장히 큰 겁니다. 네네. 2005년도 9.19 공동선언이 있은 직후에 일주일 만에 미국이 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는 북한의 그 김정은 개인 자금을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에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저걸 김정은 자금을 동결시키면은 네. 그 부하들이, 김정은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사고 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의 설득을 받아서 그건 제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제재 항목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북한 원유 금수, 이 부분이 아마 북한을 가장 쓰라리게 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한 번에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조항으로 바뀐 겁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뭐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유를 일정 기간 금수를 하고 풀어줄 건지, 네. 아니면 단계적으로 금수할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금지가 됐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 그게 줄였다가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완전히 그 금수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뭐 정확한 보도 자료를 다 못 봐서 오늘 오후에 우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이 최종안이 결정됐다고 나왔죠.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있는 원유의 양을 200만 배럴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200만 배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톤으로 지금까지 가서 헷갈리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만 톤입니다. 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연 50만 톤이죠. 네. 러시아가 지금 배로 가는 게 30만 톤, 도합 80만 톤. 그다음에 중동 국가 이란 같은 나라들이 네. 또 무주선으로 파는 게 있는데 그건 통계를 모르겠어요. 한 100만 톤 정도 확보하는 것 같은데 네. 32만 톤으로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북한이 스트레스 좀 받을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것도 봐야 되는 게 과거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100만이, 200만이 죽었다 그러죠. 네. 그래도 계속하면서 핵무기 만들었죠. 네. 아마 그렇게 버틸 거라고 또 예측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유엔에서 표결에 붙여질 대북제재 결의안. 유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발이다. 역시 유럽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결의안 통과되겠죠? 중국 입장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일단 통과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 상임이사국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5개국 중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15개 이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이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비상임 이사국의 9개 이상 찬성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런 그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냐? 네.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네. 미국 초안에는 원유 완전 금수였거든요. 그렇죠. 합의가 지금 중국하고 이야기가 돼서 네. 아까 저 지도부 해외 가는 거 풀어주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전면 원유 공급 중단이었는데 조금 단계적으로 하겠다 바꾼 걸로 봐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대로 그래도 미국의 초안을 많은 부분 받아들여 주는 것이 네. 바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용의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북한 가만히 있지 않겠죠. 9월 9일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주말을 조용히 넘기고 9월 11일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겠다 했었는데 발끈했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할 것이다. 자, 추가 도발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무언가 또 한 가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도발은 자기들은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쪽의 방어도 만만치 않으면 못 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 도발을 한다 그럴 때 이미 지금 사드 야전 배치 6개가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미국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제이스 조인스타 같은 것들이 지금 오키나와에 왔다 그러고 정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땅에 있는 움직임까지 다 네. 보는 그 피스아이 같은 네. 경복인데 그런 특수 비행기. 그 다음에 또 지금 F-22, F-35 등등이 소리 없이 쭉 일본에 와서 와 있기 때문에 쉽게 도발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참수작전 바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100% 도발한다 생각하거든요. 아, 북한이 그렇군요. 금방 얘기도 했듯이 네. 도발 안 하면 북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재를 하면 반드시 도발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결의안이 통과되면 제재는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은 네. 미국하고 담판을 져서 핵보복으로 인정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도발할 겁니다. 아마 금년 중에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할 겁니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ICBM 발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ICBM을 발사하면 이 사드로 이렇게 요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제가 볼 때는 ICBM을 태평양상으로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을 해서 쏘기 때문에 네. 사드의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 200km밖에 안 되니까 네. 성주에서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저번처럼 일본 하늘을 지나가는 그런 ICBM을 발사한다면 일본에서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요격고도가 150km인데 네. 일본 상공 지나갈 때는 지난번에 2,700km짜리도 550km였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바보입니까? 요격 미사일의 성능을 다 계산해가지고 네. 요격 미사일이 맞추지 못하는 그 상공으로 쏘기 때문에 네. 아마 요격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부 부장 그리고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